저출산과 고령화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심지어 북한에서조차 저출산을 우려하면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상황에 내몰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2023년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 그러니까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0.72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을 예상하고 그동안 300조에서 400조 원으로 추정되는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부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은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 원인 어디에 있을까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OECD가 한국의 저출산에 주목하며 보고서를 낸 적은 있지만 정식 책자까지 낸 것은 처음인데요. 한국의 저출산 이후로 높은 사교육비 지출과 집값 상승을 꼽았습니다. 한국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 질 개선이나 사교육 기관 규제, 수능 킬러 문항 제거 같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대학 서열화라는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집값도 2013년에서 2019년 사이 2배로 상승해 그 결과 결혼할 가능성이 많게는 6% 가까이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원인 복합적이긴 하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K경쟁이라고까지 불리는 극심한 경쟁입니다. 청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학원을 전전해야 하고 그를 위해 부모들은 자신들의 생활을 포기해가면서까지 막대한 사교육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다 감당할 수 없는 집값은 아예 내 집 마련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직장이 있는 여성들은 비싼 돈을 내고 자녀를 대신 봐줄 사람을 찾거나 아예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선택에 내몰리게 됩니다. 어린이들의 출입을 막는 노키즈존이 늘어나는 사회적 분위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으로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저출산 대응에 천문학적 재정을 쏟아붓고도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를 보면서 난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일 요원할 것입니다.